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교육 내용은요.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해저터널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재보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이제 대규모 이런 토목건설 산업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김없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정치권에서 쟁점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미리 이 해저터널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교육 자료로 준비를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이 4월 부산에 재보궐선거가 있죠. 이걸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 공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한일 해저 터널입니다. 이 한일 해저 터널은 원래 일제 강점기 1930년대에 일본 측에 의해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이 흐름들이 무산이 됐지만 이후에 1980년대에 다시 한 번 더 이 한일 해저 터널이 이 통일교재단을 통해서 한번 또 이제 시장에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 이게 무산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노태우 정권, 그 다음에 이제 DJ 정부, 그 다음에 뭐 노무현 정부에서도 역시나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결국에 일본하고 대마도를 이어서 부산이나 또는 이제 거제도랑 있는 이런 이제 하나의 거대한 해저 터널을 잇자라는 건데요. 물론 이게 이런 안이 있겠고 부산으로 이어가자라는 이런 해저 터널 안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거제도 쪽으로 잇자, 뭐 이런 이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A 노선 이거죠. 거제도 쪽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B 요 거제도 쪽으로 연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는 이제 뭐 부산하고 연결을 하자라고 하고 있네요. 부산하고의 노선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부산 쪽에서는 역시나 이제 부산하고 연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을 해라는 그런 공약들이 여야 정치권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업비인데요. 과거에도 수없이 이런 거론이 됐지만 무산이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경제적인 문제죠. 뭐 경제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을 과연 해저 터널을 이었을 때 무슨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판명이 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데, 다시 정치권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업비는 100조 원, 과거에 100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20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조에서 200조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건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생산 부가 효과는 이제 뭐 한 54조 5천억 원 정도, 고용 유발 효과는 45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국익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봐도 그렇게 사업성이 그렇게 높은 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꼭 한일 해저 터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옆에 사진을 하나 보시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한일 해저 터널이 과거에 추진됐었던 적도 있지만, 현재 목포와 제주를 잇는 이 해저 고속철도나 해저 터널, 이 부분도 나름 이제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일이 아닌 한중 해저 터널도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중 해저 터널은 우리나라한테 분명히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을 경유하지 않으면 대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해저 터널을 뚫어버리게 된다면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도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서해하고 중국을 잇는데 이 거리가 약 한 325k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2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배로 실어다가 나르는 것보다 훨씬 더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공사 기간에는 한 15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일 이 해저 터널에서 이제 촉발된 이슈가 꼭 한일 해저 터널이 아닌 한중 해저 터널이나
아니면 이제 목포랑 제주를 잇는 이 해저 터널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한일이 아니더라도 한중 해저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대선 공약으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제주랑 목포의 해저 터널 사업비는 한 2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길이는 167km인데 가끔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갔는데 만약에 뭐 눈이 많이 온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비행기가 안 뜨죠. 근데 만약에 제주 목포에 해저 터널이 있다면 고속철도나 이런 것들로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교류가 가능하겠죠.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겠죠. 물류의 이동도 가능해질 거고.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MB 정부 시절에 대우나 관련해서 사업비가 그때 한 24조였나요? 20 몇 조 원 정도 들어갔는데 엄청난 토목 산업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도 이슈가 되면서 대우나 관련주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지금 5배, 6배가 되는 이런 이제 한중 해저 터널이 됐던 한일 해저 터널이 됐던 아니면 또는 그와 비슷한 제주 목포 해저 터널 사업비는 뭐 거의 대우나랑 비슷하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재보궐선거나 또는 내년 대선에서 특정 이 여야 간의 정치 공약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될 수 있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미리 관련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좀 이런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교육 자료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플러스 한일 해저 터널까지 파격적으로 공약을 걸어버렸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걸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제 야당 가덕도 신공항의 한일 해저 터널까지 파격적으로 공약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눌러서 보면 가덕도 알파 해저 터널까지 국민의힘 흔들리는 부산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또 뉴스가 지난 2월 1일 날 또 부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해저 터널 공방 선거 공약으로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뭐 KNN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선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쪽이 하면 한쪽이 안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덕도 신공항만 하더라도 여당은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야당은 함부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했었죠. 근데 결국에 이게 표싸움이기 때문에, 표를 끌어와야 되는 표싸움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제 찬성하는 그런 기류로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한일 해저 터널이 아니더라도 뭐 제주 목포 해저 터널이 됐던 한중 해저 터널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부각이 된다면, 한쪽에서 한다 그러는데 반대쪽에서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네가 해? 나도 할 거야.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공약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 사실상 경제성 이런 것들 의미 없고요. 그냥 이제 네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표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공약을 많이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관련주로 시장에서 또 폭발적인 종목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해저 터널 관련주로 이제 쭉 뽑아봤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있겠습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철도나 도로, 쉴드 터널, 그 다음에 이런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고, 특수건설은 과거 이 종목이 대우나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큰 시세를 냈던 경험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서브마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저 통신 또는 전력 케이블의 건설 및 유지 보수, 그 다음에 해저 파이프라인의 설치나 매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또한 이제 해저 터널 관련 수혜주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선제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선제는 해저 터널에서 이용되는 특수 와이어, 해저 케이블용 아모링 와이어라는 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해저 터널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와이어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선제가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지질이라는 회사입니다. 해저 터널이나 뭐 지하철, 지반, 개량 및 지하 공간 개발 산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인데, 터널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지질이라는 회사도 대표적인 해저 터널 관련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원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우원개발은 토공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개발이나 이런 회사도 해저터널 관련 대표적인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부산 산업이 있는데요. 한일 해저터널 추진 시에 부산 레미콘 업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한일 해저터널을 이렇게 짓는다. 혹시라도 그럼 요 근처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업체로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부각됐고요. 그다음 세명전기라고 하는 회사인데 송배 변전선로 가설용 금구류 및 전철용 금구류를 한국도시철도 및 지하철 공사 등에 납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왜 지하철 또는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한일 해저터널 관련주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도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철도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도 고속철도라고 돼 있죠. 해저터널 도로가 연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철도길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철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철도 부분들까지 더해져서 세명전기가 엮이지 않았나. 아마 만약에 철도까지 부각이 된다면 철도 관련주 중에서 더 많은 관련주들이 테마로 엮이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게 뭐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뭐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론되는 시중에서 거론되는 종목들만 좀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모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설 전문 업체가 되겠고요. 국내외 토목공사 및 교량 시공에 참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공영을 빼먹었네요.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도 건축 토목건설 산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과거에 4대강 테마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특수건설과 함께 4대강 테마주로 큰 시세를 만들어냈던 전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LS입니다. LS는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큰 종목이고요. LS전선을 통해서 해저 케이블 및 전력선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건 뭐 테마주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해저터널 관련주는 이 밖에도 아마 더 많은 종목들이 이후에 더 엮일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정말 공약화되고 사업화된다면 더 많은 해저터널 관련주들이 시중에서 더 만들어질 텐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약 뭐 진짜 추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요 정도까지가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이 본격화되면 분명히 관련 수혜주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용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저터널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교육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